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희 수강생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로 동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내용은 이제 배양기의 사용과 이제 대체, 배양기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은가 하는 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배양기를 왜 사용하는가부터 이야기하면서 대체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우리가 그 자연의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발효미생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발효균을 이제 채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이제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이제 균을 이제 채취를 하겠다는 거죠.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 그러면 이제 단일 목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목적으로 단일균을 채취하는 그 상태를 이제 컬처 이스트, 컬처 배양, 컬처라고 하죠. 컬처 배양이라고 하는데 이제 컬처 이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단일 목적으로 배양한 이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목적은 이제 분명하긴 하나 개인적으로 배양할 때는 어떤 그 목적에 부합하는 단일한 균만 하나의 균만 채취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균이 우점이 되게끔 하는 형태에서 이제 채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채취. 그걸 이제 그 상태를 이제 플로라 상태라고 얘기하고 이제 자가 배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미생물을 이제 자가 배양 효모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와일드 이스트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얘기하지만 그 와일드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야생 효모를 어떤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균의 상태를 이제 와일드 이스트다, 그러니까 플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배양법이 있죠. 이제 배양법을 종배양법이 있는데 이제 자가배양의 종배양법은 크게 유래한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식 천연발효미생물 자가배양법과 유럽식 천연발효미생물 자가배양법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이제 각각의 배양기가 나와 있어요. 대량 생산을 이렇게 용이하게 자가배양을 하더라도 혹은 뭐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용이하게 배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배양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배양기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본식 천연발효 미생물의 자가배양법은 효모균류를 우점으로 하고 그 배양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이킹 인큐베이터, 쉐이킹이 흔들어주는 거고 인큐베이터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 배양기는 르방 프로세서도 르방 프로세서도 이제 동일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유산균류를 우점으로 해서 배양하는 배양 기계입니다. 어떤 균류를 우점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그러면 이 배양기가 무엇을 어떠한 조건을 맞춰주느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미생물의 배양 조건이에요. 미생물이 어떠한 조건일 때 잘 자라는가를 아는 것은 곧 그것을 자동화 기계에 그 기능을 탑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쉐이킹 인큐베이터나 르방 프로세서가 상당히 외형적으로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우선 온도를 일정하게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저어주거나 흔들어준다는 거. 이건 즉 뭐냐면 유동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배지에 대한 유동성. 그러면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온도를 일정하게 하는 것은 뭐 집에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한데 유동성을 부여해 주는 거, 흔들어 주는 것은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자동화 기계는 그게 자동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효능의 초점이죠. 그러면 쉐이킹, 그 다음에 저어주는 거, 르방 프로세스는 휘저어주는 방식으로 운동성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는 쉐이킹을 통해서 흔들어줌으로써 운동성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성을 부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네 가지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효모균과 유산균은 이게 운동성이 이게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이게 자라나면은 어떤 형태로 자라나냐면 콜로니를 형성해요. 콜로니. 그러니까 군락, 군집을 형성하죠. 그럼 군락과 군집을 형성한 상태에서 되면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증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을 퍼뜨려 줘야 돼. 왜 증식이 안 되냐면 어느 한 지역에 인구가 과밀해지면 그 위에 뭡니까?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고갈이 되고 그리고 폐기물이 증가하게 되죠. 이러면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민이라든지 민족 이동이 일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이동이 돼야 돼요. 근데 운동성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줘야 돼요. 콜로니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먹이가 있거나 노폐물이 없는 쪽으로 후손들을 어떻게 멀리 보내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유산균과 효모균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둘 다 호기성이에요. 근데 효모균은 호기성, 그 다음에 유산균은 미호기성이에요. 즉 산소가 있는 것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를 그러면 물에는요 기본적으로 용존산소량이 있죠.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에 산소를 많이 용해시켜. 어떻게 할 거예요? 빨대기를 꽂아서 산소를 불어넣으면 이거 아니잖아요. 흔들어주는 거예요. 흔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대기중의 산소가 물속에 어떻게 용해되어 들어가서 용존산소량이 증가돼서 효모균을 우점으로 할 때는 더 많이 흔들어주면 되겠죠. 유산균을 우점으로 할 때는 덜 흔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산소의 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쉐이킹 한다는 것, 휘젓는다는 것은 반죽 속에 액종 속에 배지 속에 산소를 어떻게 집어넣는다.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킨다. 이 문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액종 배양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식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에서 식재료가 대부분 과일이에요. 과일은 기본적으로 뭐합니까? 과일 안에 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과일 중에서도 제가 이제 과일의 형태는 뭐 생과일이 있을 수 있고 제철 생과일, 그 다음에 냉장과일, 그 다음에 또 건조과일이 있죠.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건조과일이에요. 나중에 동영상, 나중에 이제 질문하면 찍어서 이제 동영상에 다시 올리겠는데 건조과일이야. 그러면 건조과일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당이 농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그 농축되어 있는 당이 바깥으로 용출이 돼야 돼. 왜 그러냐? 자, 균이 어디에 분포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과일이 있어요. 과일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죠. 껍질, 과육, 씨. 그러면 발효미생물 어디 붙어 있냐? 껍질이죠. 그럼 과일을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껍질 쪽에 애들이 어떻게 미라라든지 포자 형태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로 깨우고 그다음 먹이를 공급해 줘야 되냐? 그러면 건과일에 들어있는 당이 어떻게 돼? 용출이 돼야 되잖아. 용출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가만 놔두면 용출이 잘 일어나요? 아니죠. 흔들어주면 더 잘 용출이 돼서 먹이의 공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자연스러운 비율이야. 그 자연스러운 비율에서 내가 원하는 균을 어떻게 우점의 형태로 뽑아내는 거예요.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식재료에는 인간에게 유익한 균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유익한 균만 과일 표면에 있다 한다면 과일을 놔둬요. 그리고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놔둬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다른 병원균이 착상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봐요. 그리고 놔두면 얘가 부패될까? 얘가 발효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패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잖아요. 신선한 오이가 있어요. 자, 신선한 오이. 자, 신선한 오이 그냥 먹어도 되죠. 배탈서스 안 나죠. 병 안 생기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오이지를 담궈 봅시다. 이 오이지를 소금물에. 왜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에 이제 병원성 미생물 잘 자라자니까 소금물 있죠. 소금물에다 침질을 시켜요. 침질 시킨데 이게 소금물에서 오이가 위로 올라오면 곰팡이 펴요. 그렇죠. 그래서 오이는 어떻게 해요? 소금물에 계속 잠기게끔 어떻게 해요? 눌러주죠. 자, 소금물 위로 오이가 올라왔을 때 곰팡이가 핀다. 그러면 그 곰팡이는 날아와서 착상해서 발화했느냐? 아니면 원래 있던 애가 발화했느냐요?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있는 애가 발화한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면 왜 발화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미생물에 대한 이해라는 거야. 수분 활성도 있죠. 수분 활성도. 곰팡이의 수분 활성도가 0.8이에요. 0.8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 야, 0.8 이상으로 되면 안 돼. 0.8 이상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수분 활성도가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곰팡이가 발화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곰팡이를 제압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그대로 다른 우리 건과일을 가지고 액종을 담글 때도 구현이 돼요. 뭐냐? 우리가 건포도를 가지고 액종을 담그는데 건포도가 물 표면으로 올라오면 곰팡이가 생겨요. 자, 아니 외부에서 온 거라면 뚜껑을 담가놨는데 왜 위로 올라왔다고 곰팡이가 발한대? 그렇죠? 그 얘기는 표면에 붙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쉐이킹을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자, 계속 흔들어주면 식재료 표면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계속 공급이 되고, 물이 계속 공급이 되면 뭐가 발화하지 않아요? 곰팡이가 발화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쉐이킹을 하는 목적이야. 그죠? 자, 그 네 가지. 그러면 이제 집에서 배양기가 없어. 온도를 일정하게 할 수 있는데 쉐이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배양 방식이 전혀 달라져요. 전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홈베이커들은 쉐이킹 인큐베이터, 이 쉐이킹을 하지 않는 인큐베이터, 온도를 일정한 항온기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배양 포커스 초점과 우리 쉐이킹 인큐베이터를 사용했을 때 배양 초점이 전혀 틀려요. 전혀. 기준이 틀려. 그래서 홈베이커들은 전부 다 알코올을 만들어요. 딱 만들어내면 술 냄새가 나. 술 냄새가 나. 약간의 술 냄새가 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나. 우리 방식으로 하면. 근데 3일이면 돼. 근데 홈베이커들은 6일이 걸려요. 안 쓰면. 근데 우리는 술 냄새가 안 나. 그리고 우리 배양기를 쓴 거는 3일에 해가지고 액종으로 만들어서 액종에서 밀가루 대비 15%만 넣어도 빵이 돼요. 지금 하고 있죠, 실습. 지금 보여드리는 거 그거. 술 냄새 났어요? 안 났어. 근데 홈베이커들은 나. 근데도 미생물이 적어. 알코올이 나는 것은 뭐냐면 쓰레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알코올은 좋은 거지만 미생물의 입장에서는 뭐야? 자기가 먹고 난 뒤에 부산물, 배설물이란 말이야. 아, 배설물이 많은데 어떻게 잘 자라요? 더 안 자라지는 거지. 그지? 그 배설물이 형성되면서 배양을 해버리기 때문에 홈베이커들이 만드는 액종 배양법은 발효력이 떨어져. 여기서 발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의 개체수의 증가와 양의 증가와 그리고 가스 발생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쉐이킹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산소. 알겠죠? 산소. 이 차이야. 그러니까 포커스가 틀리고 상태가 틀리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오늘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